두 번째는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재적 동기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동기와 보상과 관련해서 대시라고 하는 분이 연구한 건데 소마 퍼즐 풀기라고 하는 게 소마 퍼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조각이 있어서 그걸로 이런 모양들을 맞추라고 하면 맞춰지는 이런 거 푸는 겁니다. 이게 싸다고 하더라고요. 요걸 소마 퍼즐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3개에서 4개 정도의 모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걸 만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마 퍼즐을 1시간 동안 풀도록 한 다음에 8분의 휴식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8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쉬는지 아니면 소마 퍼즐을 계속 푸는지, 즉 내재적 동기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려고 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소마 퍼즐을 풀고 난 다음에 나는 나가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험 대상자만 남겨놓고 8분 동안 뒀는데 주변에 잡지나 재터리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휴식 시간에 얼마나 소마 퍼즐을 풀까라고 하는데 1차는 보상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퍼즐을 푸는데 사용한 휴식 시간이 4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때는 보상이 없는데 푼 거죠. 그러면은 내재적 동기로 그냥 푸는 것 자체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근데 계속 풀다 보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으니까 유능감 때문에 4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2차로는 두 번째 시간으로 데려와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1달러를 준다고. 모양을 맞출 때마다 1달러를 주겠다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1달러를 푸는데 사용한 시간이 5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을 더 쓰는 거예요. 1달러 받으려고. 근데 이때 1달러를 받아서 5분을 쓴다는 거는 내적 동기로 하는 거예요? 외적 동기로 하는 거예요? 외적 동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로서 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1달러 안 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마를 쓰느냐 하면 휴식시간 8분 중에서 3분만 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적 동기로서 4분을 썼었죠. 근데 돈을 받으니까 1분을 더 썼죠. 그런데 이제는 뭐랑 연결되느냐면 퍼즐을 푸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음번에는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은 직원들은 이것은 내적 동기로 하는 걸까요? 외적 동기로 하는 걸까요? 외적 동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인센티브를 못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요, 인센티브를 주면 줄수록 줄 때에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사업 하는 것도 밥 벌어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시는 거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아실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내고서라도 하시죠. 근데 먹고 살지 죽지 못해 한다고 내가 밥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무슨 동기로 자기를 링크시킨 거예요? 외적 동기로요. 그분은요, 성장하게 될까요? 성장 못할까요? 성장 못해요. 인센티브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스스로 성장할 이유가 없어져서요. 자기 시간을 들여서 스스로를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외적 동기를 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적 동기를 몰아내버려요. 이걸 구축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적 동기라고 하는 거는 자율성이나 유능성인데 외적 동기, 특히 돈이 관여하면은요, 자율성, 유능성에 대한 보상은 철회돼 버리는 겁니다. 안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또 다른 분이 했던 거예요. 영감을 주는 경제라고 해서 바젤대학교의 프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 건데, 정부가 우리 지역 스위스에서 있는 학교예요. 우리 지역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스위스 시민 대상으로 했더니 첫 번째는 보상이 없이 그냥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스위스 시민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찬성 50%, 반대 50%가 나왔대요. 그래서 동기는 뭐예요? 시민으로서 의무니까. 그래서 50대 50으로 갔대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정부가 보상금을 주겠다고 라고 이야기했더니 찬성이 25%가 나왔대요.
반대가 더 많아졌대요. 이건 뭐냐면 경제적 보상을 위해서 내가 그걸 선택하느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반대하겠다고 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발적 행동을 돈으로 보상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봉사하시던 분한테 돈으로 보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봉사와 금전보상의 상관성인데 보상을 안 하는 그룹,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면 평균 어떻게 했냐면 14시간을 하더래요. 한 달에. 한 달에 14시간 하는데 이건 무슨 동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내재적 즐거움 때문에 한 거예요. 내적 동기로. 그런데 보상을 줘요. 50프랑 이상을 준대요. 스위스 프랑으로 50프랑 이하로 줬대요. 그랬더니 봉사 시간이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시간이 줄어들대요. 12시간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돈을 주니까.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쵸. 내가 이 돈 받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외적 동기랑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그룹이 14시간을 일하도록 다시 올리려면은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될 것인가 라고 했더니 75프랑은 줘야 그래야지 14시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유료자원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요, 내가 내적 동기로 움직이느냐, 외적 동기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 동기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의미나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줄 거면 왕창 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훨씬 더 의지나 의미를 느끼시도록 도와드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들한테 내적 동기를 살려드려서 즐거움을 느끼시도록 하려면은 어설프게 돈 드리거나 보상 외적 동기를 드리는 것보다 그분이 원래 하려고 했던 자율성과 유능성, 내적 동기를 충분히 살려드리는 것이 그분의 즐거움들을 높여드리고 좀 더 나은 보상을 드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 유능성 등으로 내적 동기를 강화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실천하시는 일,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당사자께서 하시는 일, 지역 주민이 하시는 일,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이거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생님이 그 일을 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고. 획을 그을 수 있는 만한 일이라고 라고 하면서 개념을 변경시켜 드려야 돼요. 스스로 가치를 가지시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 훨씬 더 동기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실험이랑 비슷한 동화예요. 아이들이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이 어르신께서 집 앞에서 애들이 어떻게 하면 못 떠들게 할까.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그래서 이 어르신이 애들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 오히려 얘들아 25센트 줄 테니까 열심히 시끄럽게 하라고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열심히 시끄럽게 놀았어요. 그 다음날. 그런데 25센트는 못 주면서 미안한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10센트만 주겠다고. 그런데 10센트만 줄 테니까 하여튼 우리 집 앞에 시끄럽게 떠들라고. 그래서 떠들면서 그 다음날 또 돈을 줄이고 또 돈을 줄이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얘들아 미안한데 너희들한테 줄 돈이 없다고. 근데 너희들 우리 집 앞에서 떠들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왜 돈도 안 주는데 우리가 떠들어야 돼요? 막 그러면서 딴 데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 있는 동화 내용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는 거예요? 노동이에요? 노동으로 개념을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놀이인 것도 뭘로 바뀌어요? 노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때보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때 더 보람찬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사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후원 캠페인 할 때 소리치는 것과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이 소리치는 것과 어느 것이 좀 더 보람차다고 느낄까요? 자원봉사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외쳐서 들어온 후원금은 누구한테 안 들어와요? 나한테 안 들어오잖아요. 대학생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진짜 세상을 바꾸는 일. 근데 복지관 직원이 돼가지고 외치는 순간 뭘 깨달아요? 이거는 비지정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관에 운영비로 들어가가지고 커피도 사고 뭐도 사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훨씬 더 보람찬 이유는요. 나한테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각인돼요. 그래서 똑같이 후원 캠페인을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은 투술거리면서 하는데 대학생들은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엄청나게 하는 이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무엇이 고통이고 무엇이 쾌락일까? 이거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이걸 의미 있는 쾌락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고통으로 받아들일 건지. 그래서 소설에도 이거 많이 나오죠. 페인트 칠하라고 시켰어요. 톰 소여한테. 그랬더니 칠하면서 이거 너무 재밌다고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올 때 너는 어려워서 못할 거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재밌는 걸 못할 거라고 라고 했더니 나중에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도 칠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근데 공짜로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사과를 갖다 주면서 제발 나 좀 칠하게 해달라고 라고 해서 얘네들이 칠하고 얘는 혼자서 놀고 있고. 그래서 놀이로 바꿔주는 개념을 바꿔주면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프리랜서는 저같이 프리랜서는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노동일까요? 아니면은 제 하고 싶은 제 성장일까요? 프리랜서의 노동 강도가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그걸 노동이라고 느낄까요? 아니면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래서요, 프리랜서들이 대부분 건강이 안 좋아요. 자기를 학대하거든요. 어디까지요? 시간 될 때까지 하여튼.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요. 백수가 과로사예요 실제로. 근데 백수가 되는 순간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은 뭐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적 동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바빠요. 그래서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피를 토할 때까지 막 하거든요. 그러다가 과로사하기 일보 직전에 취업을 해요. 그러다 보면 다시 살아나고. 이거는요, 어떤 똑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복 정의학 캠프는 강의일까요? 복지운동일까요? 그래서요, 의미를 부여해서 가치를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치를 적극적으로 줘야 되는 거고.